안녕하세요. 경력 20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많이 맡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단순 가담자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도박 개장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겁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난 건가 싶어서 막막하시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 형량을 줄일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해결했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속을 피하고 형량을 낮추는 핵심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하라.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핵심 양형 요소는 역할, 즉 가담 정도입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은 총책, 관리자, 일반 팀원 등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검찰은 일단 모두를 공동 정범으로 묶어서 엄벌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공범자들은 전부 자신의 가담 정도를 줄이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떠밀기 바쁩니다. 이때 본인의 역할이 단순 가담자, 즉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 팀원이었다면 이걸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팀원들은 상담, 게시판 관리, 환전 업무 이런 걸 합니다. 보통 이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건너간 해외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을 뺏기거나 감시당하면서 일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근무 기간이 짧고 실제 번 돈이 적다는 점을 부각하셔야 되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상급자의 정보나 사이트 구조를 제보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확실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구속 위기에 처했던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총책, 그러니까 팀장 지휘 아래서 게시판 관리, 고객 응대, 환전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은 다른 공범자 말만 믿고 B씨를 운영진의 핵심 멤버로 판단해서 구속 기소를 했죠. 저는 법원에 B씨가 사이트 운영 방침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익을 배분받은 게 아니라 월 300만 원의 고정급여만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B씨가 팀장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리고 급여 명세서 이런 걸 기초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추궁했습니다. 또 상급자의 강압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강조했죠.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가담 정도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 선고받는 와중에도 B씨에게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때 무조건 난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식의 발뺌은 오히려 괘씸죄를 부르겠죠.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되 내 가담 정도가 낮다라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 객관적 증거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가 외국에 출국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 그리고 급여 내역 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총책이나 팀장의 경우에는 별 방법이 없나요? 네, 아닙니다. 조직 내 서열별로 대응 전략을 다르게 세우시면 됩니다. 총책은 운영자, 또 실소유주, 사이트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총책급이라면 실형 확률이 높아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형량의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총책을 범죄를 계획하고 수익을 독식한 주범으로 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첫 번째, 이 도박 사이트가 일반적인 사설 도박장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사기성 도박장인지 그거에 따라서 형량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이 추정하는 판돈 전체가 아닌 실제 자기가 취득한 순수익을 명확하게 증명해서 추징금을 줄여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도박 자금을 탕진한 이용자들과의 합의나 공탁 등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팀장입니다. 자, 팀장의 경우에는 구속의 갈림길에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겪은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팀장급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됐고 1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소심 재판을 탔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분이 지분 참여가 전혀 없었고 사이트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게 아니라 인센티브가 포함돼서 월급을 받은 근로자에 가까웠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즉 조직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서 최종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수익금 산정 방식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자, 추징금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요. 도박계장죄에서 형량과 추징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범죄 수익금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입금액 전체가 곧 수익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한 의뢰인 A씨의 사례인데요.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 지원 업무를 했는데 검찰은 A씨 계좌에 찍힌 입금액 10억 원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무거운 형량과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좌 내역 수만 건을 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입금액의 90% 이상이 이용자들에게 돌려준 환전 금액이거나 또 서버 운영비, 광고비로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실제 수익은 1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죠. 결국 A씨는 거액의 추징금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자, 단순히 돈 별로 안 벌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전 내역 그리고 운영 지출 등을 회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기술이 형량을 낮추는 첫걸음입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 이게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추징금 1억 전부 납부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략, 자수와 수사 협조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파악한 뒤에 잡히면 늦습니다. 보통 총책은 어디 있죠? 네, 해외에서 도피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총책을 잡는 것이 수사기관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내부자의 제보나 협조가 형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팀장이나 팀원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나 총책의 인적 사항, 또 서버 위치, 자금 세탁 경로 이런 거에 대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특별 감경 요소로 작용해서 감경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제 의뢰인이 단순 팀원으로 가담을 했다고 구속이 됐는데 총책이 해외에서 도피하면서 변호사를 붙여줄 것처럼 이렇게 계속 접견을 하면서 수사 상황을 확인을 하고 네가 더 역할 많이 한 것처럼 말하라 이런 식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의뢰인이 그걸 알고 나서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총책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책도 같이 구속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우리 피고인은 수사 협조한 데 공을 인정을 받아서 일부 감형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도박계장죄는 일반 형법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법까지 엮여서 매우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조사하기 전에 본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방어 논리를 완벽히 구축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첫 경찰 조사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유리한 증거를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사례들처럼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도 돌파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